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민입니다. 야, 너무 시끄럽다 너. 응? 마우스 소리 뭐야?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야, 감자야. 어떡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해 나? 응? 여러분, 오늘 프랑스어에 없는 한국어 단어. 한국어에는 프랑스어에는 정확히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건 나한테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그게 한 나라의 감정과 문화가 남긴 지문? fingerprint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배려와 눈치. 이 단어들은 프랑스어로도 심지어 영어로도 번역하기 정말 어려워. 나는 그 이유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단어, words들을 너무 좋아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힘든 두 가지 한국어 단어, 배려랑 눈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에 ChatGPT 열심히 다 쓰니까 먼저 ChatGPT한테 물어봤어. Si tu devais traduire Béliot en un seul mot en français, quel mot tu choisirais? béliot를 프랑스어 단어 하나로 번역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물어봤더니 ChatGPT 대답은 égard. 프랑스 사전 라로스에서 찾아봤어. égard의 official 의미, l'égard est l'estime que l'on témoigne à quelqu'un, à quelque chose. 누군가나 어떤 것에 대해 표현하는 존중 또는 존경이 마음.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고르자면 considération이라는 단어 선택할 거예요. 라루스의 정의는 이래요. action de considérer quelque chose, de le faire entrer en ligne de compte. 어떤 일이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판단이나 행동에 포함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 다음이 ChatGPT의 설명이야. Le mot Béliot exprime exactement cette idée de tenir compte de quelqu'un, de penser à l'autre avant d'agir et de respecter ses besoins, émotions ou confort. Tout ce que contient le mot considération, mais avec plus de chaleur et de délicatesse émotionnelle. 배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의 필요나 감정, 편안함을 존중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어요. 즉, 프랑스어의 considération이 가진 모든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더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섬세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너무 다르지 않아, 뭔가? 내가 봤을 때 프랑스어로 considération 제일 가까운 단어인데 배려랑 근데 뭔가 그 따뜻함이 없어. considération 안에. considération 너무 중요하고 사회생활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완전 필수인데 배려랑 비교하게 되면 따뜻함이 없어. considération에. considération 완전 그냥 very rational이고 근데 배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I don't know how to say. Anyway, 그 다음에는 눈치로 똑같이 해봤어. 그래서 Chat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 Si tu devais traduire 눈치 en un seul mot français, lequel choisirais-tu? 눈치를 프랑스어 단어 하나로 번역한다면 ChatGPT 대답은 finesse. 뭐 신기하다. 생각 하나도 못했어. 뭐 ChatGPT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도 아니다. 진짜 나한테 아니다. Maybe 10% 정도 of the 의미 of 눈치. Anyway, 라로스 사전에는 finesse 이렇게 나와. Qualité de quelqu'un, de son esprit, de son comportement, qui est apte à discerner les plus subtils rapports de pensée, de sentiments. 생각이나 감정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의 성품, 정신 혹은 행동의 섬세함. 들리지 않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고른 단어는 tact이라는 단어야. 그 tact이랑 intuition 그 촉 같은 거야. tact이랑 촉 믹싱하는 거야. 프랑스어로 나한테. When we talk about 눈치. 그리고 라루스에 나온 tact의 정의는 sentiment délicat de la mesure, des nuances, des convenances dans les relations avec autrui. 내가 봤을 때 진짜 맞는 것 같아. 제일 가까워 나한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섬세하게 구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나 태도. 인정. 100% 맞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진짜 가까워. 눈치랑. 그리고 ChatGPT 설명이 이래서 눈치 exprime la capacité à sentir, deviner et ajuster son comportement selon la situation et les émotions des autres sans qu'ils aient besoin de le dire. C'est donc une forme de tact intuitif, socialement affiné, beaucoup plus active et contextuelle que le tact français. 맞아.
완전. 눈치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거. 프랑스에서 안 그래. Anyway, 그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프랑스어의 탁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세력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감각적인 눈치예요. 완전 인정합니다. 프랑스어보다 훨씬 더 센시티비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어 공부했을 때 받은 느낌, 프랑스어 왜 이렇게 로man틱한 언어로 유명할까? 나한테는 한국어 그 작은 단어, 배려, 눈치 같은 단어 덕분에 훨씬 더 사람에 대한 기분, 사람에 대한 마음 잘 설명해주는 깊게 가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아. 내가 봤을 때 프랑스어보다. 그게 로맨틱 아니야? 그래서 나 배려, 눈치 같은 단어 너무 좋아해. 단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기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해 나한테. That's why 솔직히 나에게 눈치랑 배려 같은 개념이 단순히 한국의 작은 사회적 특징이 아니라 진짜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의 한국 사회 속에 깊게 녹아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한국에 산 지 거의 7년이 되는데 나는 원래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 단어의 선택,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걸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해. my number one, my 1위 허비. 근데 물론 generalizing, 일반화하는 건 about everything 좋지 않지만 내가 느낀 전반적인 인상은 한국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프랑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섬세하다고 느꼈어. 나 조심스러움, 섬세함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한국이랑. 근데 재밌는 건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롭다,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 행복이 먼저다 이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약간 낭만적이고 멋진 느낌의 자유의 나라 같은 이미지? 하지만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나에게 진짜 자유는 내 공간 of course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공간도 만들어주는 거야. 내 자유만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 That's why 진짜 여유랑 자유 세트야. 나한테 진짜 세트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모두가 자기 자유만 먼저 챙긴다면 언젠간 내가 봤을 때 언젠간 그 자유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될 거야. 좋지 않은 방식으로. 물론 개인주의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Of course. 자기 행복과 desire 뭐 욕심들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Of course.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따뜻하게 느낀 건 그 작은 거리감이었어. 근데 그 차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거리감. Does that make sense? 서로에게 신경 쓰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서로에게 좋게 신경 쓰면서 공간을 남겨주는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근데 물론 깊게 가면 내가 생각하는 roots of 눈치 and 배려, of course 다 완벽한 거 아니야. 다 좋은 거 아니야. about 배려 and 눈치. 내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한국의 어려운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좀 my 생각 좀 멀리 갈 수 있는데 몰라. 근데 이렇게 느껴. 힘든 시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더 단단히 뭉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 그게 프랑스와는 다른 점이야. 프랑스는 식민지를 가진 나라로서 상대적으로 그런 함께 버티기 경험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유롭고 낭만적인 나라야 라는 이미지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어. You know, I don't want to be too serious. 근데 약간 맞아. 항상 좀 불편함이 있어. I guess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여유를 노릴 수 있었던 건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이야.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에게 배려와 눈치 너무 아름답지만 동시에 약간 복잡한 개념이야. 그건 아마도 고난 속에서 태어난 집단적인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이 프랑스어에는 없다는 게 아닐까 싶어.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할 단어도 없는 거죠.
와, 머리 간다나. 뭐, of course, 나쁜 사이도 있을 거야. 완전 눈치 너무 빠르면 힘들고 눈치 없는 것도 힘든데 뭐 복잡한 개념들인데 그래도 나한테 눈치랑 특히 배려 imperfect 해서 아름다워 나한테. 근데 my last thought, my 마지막 생각 여러분 진짜 이런 주제에 대한 말하면 이런 생각 들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꼭 고통에서 태어나야 하는 걸까? 몰라. Of course 아름다운 것들이 엄청 많지. 뭐 라이트한, 심플한, 쉬운 아름다움들이 엄청 많은데 항상 나한테 정말 제일 아름다운 것들이 뭔가 고통 좀 있어. 제일 아름다워, 도미 진짜야. 근데 고통 항상 있는 것 같아. In the past or in the future or somewhere, even in the present. 항상 있는 것 같아. Voilà. Did I make sense? I'm not sure. 나한테 make sense 하는데 여러분 배려, 눈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불한당 불어 한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im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겠어